네, 백분 토론입니다. 오늘 뜨거운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실 패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목준희 교수 나오셨고요. 맞은편입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NLL 발언으로 시작된 공방으로부터 대화록 실종에 이르기까지 저희 MBC 백분 토론팀에서 일지 형식으로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한이 NLL, 북방 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의원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의해 거짓 주장과 허위 사실입니다. 국정원 발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불정의 단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자료가 아니라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정본, 원본과 녹음 테이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보관하고 역사로 남겨야 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초가 실종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 사태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의원께 먼저 드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선진국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6일간이나 뒤졌는데 못 찾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있는데 못 찾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일 동안 찾아서 못 찾는 자료라면 국가기록원에 있어도 그 자료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 자료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팀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으니까 여야가 열람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의결을 해서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것을 찾는 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뒤져보니까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있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소명을 하고 그런 모든 절차들을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빨리 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사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또 다른 원본이 세상 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모든 선을 다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결론은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그다음에 정상회담 사후 이행,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노무현 정권은 결론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는 듯한 여러 가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세상에 그것은 기록으로 다 공개됐으니까 빨리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핵심 3인의 측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사망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여야가 공히 NLL을 사수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 박사님. 네, 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감입니다만은 이게 단지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전 과정 전체가 저는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 애당초 이번 그 사태 이제 발단이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이 느닷없이 그 대화록을 이제 무단으로 이제 공개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됐던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고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을 해제를 하면서까지 그런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이제 공개하는 일, 정말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또 이제 차라리 그러면 전면 공개를 하자.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거기 보조를 같이 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돼서 이제 결국 열람 공개까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밟게 됐던 건데 예. 그거 역시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국회가 자국의 그 정상회담의 그 기록을 이제 공개하기로 의결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국정원과 어떤 새누리당의 잘못이 먼저 있었고 1차적으로 촉발시킨.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을 따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쁜 역사적인 선례를 남긴 그런 민주당도 책임을 또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과연 이 실종 사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건의 초점을 저희가 이 토론에서는 먼저 이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관건은 이것이 의도적인 폐기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실된 것이냐 실종이냐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만은 사실이 틀림없는 것 같고, 누구 잘못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누구 잘못인가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정치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니까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과연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그 의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러지 말고 좀 넘어가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종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누가 없애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못 찾아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예.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 저는 김진 의원의 그 지적에 동의하는 것이 이 부분을 갖고 정치권이 논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없음의 미스터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그리고 수사권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누구를 꼭 처벌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고 유 박사 지적한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정상외교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정상외교는 대한민국과 중국,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정상외교와는 좀 다른 성격이다. 그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소장님. 글쎄, 저도 크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거의 매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입장인데,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우선, 처음에 저는 NLL이라는 거를 포기했다라는 발언에서부터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이 포기했다라는 발언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한번 보자라까지 갔다가 막상 보자고 가봤는데 없다 이런 결론. 그러니까 저는 대목마다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저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는 이골이 날 정도로 좀 싸우고 있는 거. 국민들이 상당히 좀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이 문제는 대중적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인 의원 말씀처럼 각자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기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포기 안 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저자세 외교를 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건 아니었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정도가 돼 있으니 이제는 정치권이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없다라는 국민의 들어가수조차도 서로 이제 뜨는기 급박한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보면 저는 우리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잃고 있다. 다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적으냐는 따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저는 여야 전부 공이 소탐대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좀 딴 거를 원하고 있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뒤따라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규명 없는 것에 대한 책임 규명은 검찰 수사도 좋고 저는 뭐 특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수사 주체가 따질 거냐 가지고 싸울 일은 더더욱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더 크게는 정치권이 좀 반성하는 게 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정치가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치인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저는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니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철효 소장께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지겨워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든 것은 말이죠.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더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아니면 2단계에서 덮자. 다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과학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지겨워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여야를 공이 나무라는 양비론도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야 공이 책임이 있다. 정치권이 지금 뭐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대화락 그 열람 부분만 따지고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문재인 의원이죠. 정상회담 준비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증언을 한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정상회담에 배석을 해서 디지털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보관을 해야 된다. 왜냐? 정상회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볼 수 있어야 이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대화록이 공개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음 정권을 위해서 이것은 공개된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얘기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느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했던 민주당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뒤회록을 공개하는 것은 선진국 관례만.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니 국회가 열람을 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는 듯한 이런 식의 태도를 밝히는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말을 좀 바꾸는 느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이 나서서 직접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국가기록원에 보낸 그 자료가 어디에 가 있느냐, 누가 없앴느냐, 그런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 절차라든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입장이신데요. 문재인 의원 부분은 이따가 뒤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종의 그 경위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좀 다른 이제 해석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의도적인 그런 어떤 파괴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회의록을 놔뒀다가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하면 했지.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일단 희박하다고 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회의록을 왜 숨길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것이
뭐 숨길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후임 대통령들이 어떤 참고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성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파기했다, 숨기기 위해서, 이 경우도 역시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남는 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은 여전히 못 찾고 있었을 가능성. 물론 그 가능성은 저는 좀 상당히 비율은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존재를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국가기록원에 있기는 하나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을 가능성. 네. 이를테면 이제 이지원을 어떤 이제 그 복구를 해가지고 다소 뭐 한 몇 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까지 최종적으로 해봐야 정말 부존재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지금 단언을 할 수는 없다, 이걸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된 내용. 저는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무현 재단에서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이걸 뭐 숨기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에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 가져가면은 일단 그거는 볼 수 없게 돼버리니까, 국정원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록원에 안 넘기고 국정원 걸 남겨두도록 하는, 이 가능성은 저는 뭐 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는 조 전 비서관이 오늘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부인을 했더라고요. 예. 자신은 그 폐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검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될, 아직 지금 단정을 할 그 진술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열쇠를, 1차적인 열쇠를 조 전 비서관이 쥐고 있는 좀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그 기록물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 전 비서관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다 전원이거든요. 오늘 아침 그 보도도 그렇고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다 간접적인 전원입니다. 한번 직접 그 진상을 좀 얘기를 좀 본인의 입으로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예. 제가 뭐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 제가 좀 답변 아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원에 사문을 남겼다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은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 대통령이 참고하는 얘기지 일반인이 공개하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개한 문제와 대통령이 국정원에 남긴 취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문재인 의원만 책임져야 될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의 여러 발언을 했던 분들, 또 본인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하면 책임지겠다 한 분들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들끼리 자기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국민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면서요. 100%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100%라고 그랬어요. 이 소장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반론 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 국민은 말이죠.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하나부터 뭐 100까지 화성인입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는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그런 일부 국민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아니, 일부 국민. 네, 그럼 서로 일부 국민이라고 그러면 저는 되죠.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일부 국민.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고요. 제발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 뜻은 전체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지난주 조사한 겁니다. NLL 대화록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요. 끝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여론이 38%입니다. 꼭 그럴 필요 없다가 47%입니다. 오차 범위와 몇 명을 했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선 예. 설명을 하고요. 예. 근데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다 똑같은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도 저는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50% 가까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필요감을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군데의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한 군데의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리고 오차 범위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얘기할게요. 38대 47이면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네요. 오차 범위 따지면 반반 아닙니까? 오차 범위를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여론 얘기 좀 하게 다른 여론조사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오차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죠. 이 얘기할게요. 소장님 자료 마저 공개해 주시고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8%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예? 그리고요. 전국의 표본수가 1215명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있어 봤습니다만 충분히 데이터를 맞춰서 한 조사거든요.
이게 진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일반 국민들의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숫자대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반론이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죠. 일단 지금 저희 그 토론의 주제가 과연 이 대화록과 관련된 여야 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를 규명하기보다는 이 전대미문의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전 정권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 교수님. 그러게요. 이게 뭐 어느 국민인지 저는 국민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을 해도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일부 국민은 이철희 소장 얘기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있고 뭐 사법적 문제도 있고 행정적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법적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야권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이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오히려 더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수사하자. 2차적으로 조사 좀 더 하자. 예를 들면 이지원 프로그램하고 PAMS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팜스라고 하는 거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용량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니 그걸 맞춰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은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일 텐데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서로를 탓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야당 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푸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고리는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냥 검찰 조사하자라고 이렇게 순순히 응해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검찰 기록에 조명균 전 비서관의 한 발언이 소개가 됐잖아요. 한 일간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검찰 기록에 의한 거라 그러면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는 지난 1월 달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검찰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3분의 2가 의결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이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검찰이 그거를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적이 없어요. 아니, 글쎄,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도도 그렇잖아요. 보도는 제가 본 보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김준희 님이 쓰신 기사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본 것까지 어떻게 해석을 다 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보도를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103쪽짜리 원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아니, 검찰 수사에서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를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검찰 수사에 관한 보도라니까요. 아니, 그 보도에 보면은요, 조명균 비서관이 대통령이 넘기지 마라 그래서 안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는 거죠. 아니, 안 넘겼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틀리죠. 조명균 비서관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풍화재단에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다음 대통령도 봐야 되니 국정원에도 있게 하라. 국정원에도 있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에도 있고 청와대 그것이 그게 아니고요. 풍화재단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취재한 기자랑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국정원에 있는 기록을 하나는 남겨둔 거는 다음 대통령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못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놔두지 말고 국정원에 놔두라는 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없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검찰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니까 검찰이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수를 통해서 옛날에 조사해봤는데 지난 1월에 조사해봤는데 없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검찰 관계자가 없는 이 토론 현장에서 팩트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토론이 돼야 되죠. 지금 완전히 검찰은 또 만약에 이 소장 말씀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그때는 알았는데 일종의 말이죠. 대외적인 발표로는 속인 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명예가 있죠. 제가 파악한 내용은 검찰이 지난 1월 달에 수사를 했을 때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 진술을 다 확보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전달이 돼야지. 지금 완전히 또 검찰을 또 그것을 덮고 제 말은 자꾸 국회를 하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 일단은 팩트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명근 비서관의 얘기도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봉화재단이 설명한 게 있잖아요. 다.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대화록을 폐기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조명근 비서관이 봉화재단에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국정원에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보관하라고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국정원에 있는 원본이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건 그거고, 국가기록원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조명근 비서관의 설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는 여전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6일 동안 찾았더니 없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때문에 제 주장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 수 있느냐? 아니, 그래, 전문가 포함해서 6일 동안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 그 다음에 누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문재인 실장을 비롯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 문제를 이제는 없는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뭐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장님 말씀 계속 듣죠? 제가 아침 신문에 본 기록에 의하면 지금 그 얘기는 조명근 비서관이 봉화재단을 통해서 나중에 해명한 것이고, 아침 보도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후임 대통령이 참고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사본을 남기고 국가기록에는 남기지 마라 그래서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조명근 비서관이 폐기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다시 정정을 한 거고요. 보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국정원이 은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월 달이면 공식 수사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왜 이게 마침 지금 시점에서 묘하게 마치 검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찰을 불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맥락을 따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럼 관전자가 그 정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 그러면 일체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듣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검찰이 그 당시에 국가기록원에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검찰의 범위였느냐는 거, 수사의 범위였느냐는 게 중요할 겁니다. 설령 그 조명균 그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넣지 말아라고 했다라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 그 조명균 그분의 얘기거든요. 검찰이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수사의 범위였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꾸로 해석해 보면 그 당시 수사는 그 부분은 수사의 범위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느냐, 누가 그 얘기를 흘리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검찰이 흘린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검찰이 흘렸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기사에 보면 중요할 거예요. 소스가 검찰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여권의 관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알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검찰이 아닌 다른 단에서 이 수사 기록을 알고 만약에 흘렸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문제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 하고 저는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이제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 이거는 여전히 지금 이제 논쟁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 여부는 조명균 비서관 관련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 전 비서관이 과연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 이제 다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 이거는 이제 노무현 재단이나 조 전 비서관은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 삭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 입장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삭제하라고 뭐 지시한 적은 없다. 조 전 비서관도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한 거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도 가운데서 그 앞에 부분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이거는 지금 진위를 더 가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지금 예단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할 건지 아까 뭐 검찰 수사 맡기자 뭐 이렇게 이제 뭐 그거밖에 길이 없지 않냐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뭐 어차피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논란이 빨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실종에 대한 원인의 규명 이거를 또 그냥 완전히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정을 밟을 필요는 있다 이제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검찰 수사든 아니면은 뭐 특검이든 그거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어느 방식이 적절할지를 뭐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제가 돼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되든 특검 수사가 되든 이게 또 몇 달 걸리는 일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소모적인 과정에 그렇게 또 나라가 이렇게 붙잡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제로서 정말 이 NLL 어떤 논란, 정치적인 공방 이거는 어떤 일단 중단을 한다는 선언이라도 여야가 하고 그리고 그 경위를 찾는 부분은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거는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거 가지고 또 공방 벌이는 일 없이 그렇게 좀 몇 달간의 기간 동안 조용히 이제 하는 뭐 그런 방식이면은 현실적으로 또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예, 먼저 목 교수님께 드리죠. 지금 삭제, 포기 이런 그 용어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NLL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해석에는 그 정도 얘기는 포기보다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도 있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로 조명균 비서관 보고 야 삭제해라 이런 소리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했을지 몰라요. 지금 맥락을 보게 되면 그게 저 대통령 기록물 그게 보관이 되면 이거는 아무도 못 보니까 국정원에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처리해라 이랬을 거예요. 그 말은 보내지 말라는 얘기 그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보내게 되면 국정원 것도 같이 동격이라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건 삭제하라는 거죠. 예,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국민들도 예, 충분히 있다는 알겠습니다.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잠시만요. 예, 근데 지금 논의가 일단 뭐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추론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곤란할 듯 싶고요. 좀 쟁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은 자 과연 이것이 폐기냐 아니면 유실된 것이냐 아니면은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에 따라서 또는 그 시각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느 쪽 주장이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든가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께 먼저 드리죠. 바로 그 부분에서 예. 저는 우리 유 박사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것이 소모적인 정쟁이고 여야 간에 그 불필요한 혼란만 주는 공방이기 때문에 몇 달간이라도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2007년 10월 4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달 반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로 정동영 후보에게 이길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2달 반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권력이 바뀔 대통령이 국가의 5년, 10년, 15년, 20년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평양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정권의 정략을 위해서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를 하나 들까요? 2007년 10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달에 당시 재판 기록에 의하면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는 전부 13억 원이 받은 걸로 이제 나왔는데 2007년 6월 달 정상회담 4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2달 후엔 2007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우는 청와대의 정상문 총무비서관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그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재정적 후원자 강금원 회장 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일종의 지원책을 협의했어요. 그 문제들하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왜 관계가 있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달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청와대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민간인 특별수행원을 발표하는데 박연차 회장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에 영향을 미칠 그렇게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을 정권적 차원에서 추론을 해보자면 박연차 회장과 권양순 여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자면.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퇴임도 5개월도 채 남지 않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 2달 반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관계 다 확인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때문에, 그런 게 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정상회담을 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확실한 재발 방책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도대체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국방위원장한테 NLL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회의록은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못 잡고 있는지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게 왜 소모적인 하나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소장님께 먼저 드리죠. 그러면 정략적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략이라는 게 대통령 부인이 돈 받은 걸 숨기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왜 정략이죠? 제가 왜 이런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략적 차원 없이 진짜 국익을 위한, 국가를 위한 어떤 국가 차원의 행사라면 모든 게 엄격해야 되잖아요. 예? 민간인 특별수행원에 떡하니 나중에 자기 부인하고 영부인하고 돈 거래가 드러난 사람을 민간인 특별수행원에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잠시만요, 김 의원님. 사적인 부분이 개입이 지금 이 논의의 범위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논의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2007년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논의 확산이 지나친 것 같고요. 지금 김진애 의원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정치적으로 무한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이거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은 당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국가적 사초가 지금 사라진 그런 전두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국민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이것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또 말 바꾸기가 여야 모두 공통입니다만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을 지금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뭔가 정치적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유 박사님께 드리죠. 김진애 의원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반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단순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이.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처음에 공개한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포기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공개하고 열람하고 그랬던 거고.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대응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정원에서는 원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거 공개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전문 봤죠?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이런 거 없었죠? 다만 해석상의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느냐, 거 봐라 했고 여당에서는 그래도 그런 취지 아니냐, 결국 이랬던 거고.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지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여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된다 내용을 이게 무의미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가기록원에 못 찾은 거든 아니면 안 넘긴 거든 간에 그 내용에 국정원에 있었던 그 대화록과 공개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99%.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둘러싸고 여야가 어떤 해석의 입장 차이 충돌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노릇인데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런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에 언제까지 이 무한 논란, 무한 공방 이거를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민주당도 이거를 확전시킨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는 출구 전략을 정치권 전체가 정치적으로 이걸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여야 수뇌부 쪽에서는 이런 출구 전략과 관련된 좀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죠. 지난 대선 때 여당 쪽에서는 NLL 대화록이 폐기됐다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미 대화록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온 것 아니냐라는 이 사전 기획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먼저 이철수 선생님께 드릴까요?
참 이게 팩트가 제한적인데 뭐 이렇게 추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대목인데요. 잘못 또 이렇게 추론하면 이게 또 이상한 대로 꼬이니까 저는 좀 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얼개설개 이렇게 꿰매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야 정치권의 의도가 뭐냐 이것도 사실 추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계속 민주당에게 NLL 사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문재인 후보도 대선 시절에 이미 NLL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민주당도 당대표가 나서서 NLL 수로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뭐를 밝히라고 하는 건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생기고요. 상대 당의 대표나 후보가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빼놓고 지금 김재현 의원님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의 진위가 뭐냐를 갖고 논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지금의 정치 세력조차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처럼 보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인 것 같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숨겼다라든지 NLL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정치적인 기획에 의해서 선거용으로 이걸 무조건 꺼내 들었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극단을 제껴놓고 보면 배제하고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목, 합리적으로 논점을 모아갈 수 있는 대목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고 왜 극단적 주장만 나오느냐에 대해서 저는 양쪽 다 정책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일반 국민한테 저는 안 먹힌다고 봅니다. 양쪽 다 의도가 저는 안 먹힌다고 봐요. NLL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NLL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는 사람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차이와 다름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풀어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획설,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증거가 몇 가지 있잖아요. 우선 국정원장이 정보위 답변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듯한 발언,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다라는 거.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 언론 보도에서 일부 검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 소스가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로 표현된 걸로 보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알았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단정과 추론은 정치권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 바람이 그래요. 이게 전혀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좀 맡겨놓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실정법에 위반된 부분 어디로 갔느냐 이거 문건이. 이 부분은 저는 검찰 수사도 좋고요. 특검도 좋고 특검은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공약이 상설 특검이잖아요. 그럼 특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독립된 수사 주체가 저는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그걸 공방을 갖는 게 저는 별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반론 있으신가요? 아니, 이철희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이 단정과 추론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까? 단정과 추론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정과 추론을 안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방법으로 단정과 추론이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소모적인 정쟁이면 국회가 할 일이 없어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도록 결의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러면 전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빨리 기록을 찾아서 여야가 열람을 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래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다르죠. 그 당시도 국회 의결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의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사회적인 정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 대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일단은 열람을 해서 공개까지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자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소모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태가? 좀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유 박사께서 이 NLL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처음 주장하고 공개한 측이 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이죠. 처음 공개한 사람은 측은 북한입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북한이 박근혜 후보를 북한에 대놓고 박근혜 후보가 무슨 NLL 경계선만 지켜진다면 14 합의를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쌍욕까지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정치적인 북남 공동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북남 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북한 아닙니까? 지금 이선희 질문 듣고 김 의원님의 답변을 듣죠. 저 소모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사본이 공개되니까 논의가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원본 공개되면 또 논의가 정리됩니까? 어차피 어떤 것이 공개되든 간에 각자 주장은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본까지 공개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국민들 그렇게 못 믿습니까? 아니,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버려두지 않은 측이 누구였습니까? 국정원에서 원본을 공개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왜곡과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곡과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왜곡과 조작이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공개 과정이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즉 그것이 다 틀린 얘기라고 했습니까? 원본 자체가 왜곡과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청와대 원본을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아니, 그럼 민주당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자꾸 제가 도저히. 사실관계는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국정원에서 이 전문 공개를 했을 당시에 물론 이 전문 공개의 타당성이라든가 합법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야권에서 이것이 상당 부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유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의도하고 이제 관련해서는 이 전국의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새누리당의 덫에 민주당이 이제 걸려든 거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올해 들어서서 전국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국정원 전국이었었거든요. 국정원은 이제 대선 개입 문제로부터 이제 논란이 계속 쭉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정원이 바로 이 대화록을 이제 무단 공개했었던 거 이것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전국의 이제 기본적인 테마는 역시 이거 이제 국정원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어떤 개혁 문제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대화록 공개 열람 그리고 이제 국회 의결까지 이제 쭉 거치면서 이 NLL 대화록 전국으로 이게 전환이 이제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대했었던 왜냐하면은 이 국정원 전국에서의 어떤 수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NLL 문제 가지고 이게 대결을 하면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아마 기다렸던 것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이 덫에 지금 걸려버린 오히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담을 입증을 해야 넘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서게 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반론 하나 아까 팩트 관련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되나요? 잠시만요. 목 교수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도 꽤나 말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끼어들 틈이 없는데 한마디만 합시다.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정치인들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 덫에 민주당이 말려들었다 이러면 새누리당 쪽에서 들으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내일 유 박사께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또 거꾸로 따져보면요. 이 문제 시작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치인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거 안 하면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갖고 자꾸 뭐 이렇게 꼬리를 물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동학혁명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검찰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문제를 놓고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뭐 구동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보고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NLL과 같은 국가 안보적인 문제를 갖고 가볍게 다루느냐는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정원 정치 댓글 문제를 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몰고 가죠? 아니 그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뭐 예를 들면 문제 제기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정치인이 자꾸 이렇게 펼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펼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김정일 의원님이 그 당시 사본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왜곡 뭐 날 줄 알고요. 뭐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췌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발췌본이 위원장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본에는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발췌본에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본에는 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왜곡됐다고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야권이 반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본이 공개됐을 때는 그것이 공개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사본 내용에 대해서는 103쪽장이 다 공개돼서 언론 사이트에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원본을 안 본 이상,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왜곡됐다고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던 저도 거죠. 팩트를 첨언을 하면은요, 예.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뭐 이제 정치생명 뭐 걸겠다 얘기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 이제 확인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했던 것도, 그때 그거가 뭐 왜곡이다, 뭐 날조다, 위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NLL을 포기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가리자는 거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본 가지고 확인해 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으니까. 예, 지금 문제는 저희가 좀 다시 되짚어 가면은 이게 국가기록원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국정원에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 전문 내용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뭐 이게 진본이라고 표현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치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가 만약에 나와서 그 자료가 공개되면은 그 부분은 믿을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포기인지 아닌지 진위 확인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여부까지는 뭐 묻지 않더라도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야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국정원 자료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정원 자료밖에 없으니까요.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그 어떤 뉘앙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정말 포기 쪽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지키는 쪽이었는데 오해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을 밝히자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약간 좀 논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덮자는 의견도 좀 여야에서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유 의원님께 먼저 드릴까요? 저는 그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다는 음원 파일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옳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 누가 들어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리는 100% 뭐 정말 완전한 그런 녹음 파일은 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07년 그 10월에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 풀었었을 때도 그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더 완성본을 따로 해가지고 2008년에 작성을 완료했듯이 이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한다 하더라도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또 이 부분, 그 불명확한 부분, 이런 거에 둘러싼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또 이제 발생할 그런 소지가 이제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자칫하면 이 음원 파일의 이제 공개가 다시 새로운 논란에 또 불을 붙이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앞에 거 공개한 것도 정말 나쁜 선례였는데, 예.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또 확산시키면서까지 또 나쁜 선례를 또 추가를 하는 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진실 규명이라는 입장에서는 김진희 의원님은 반대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 음원 파일, 그 디지털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국가기록원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있는 원본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논란이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청와대 국가기록원의 원본은 실종된 상태고 국정원의 원본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자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그러면 진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규명합니까? 그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무리한 부작용과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계속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왜곡 주장을 하고 그래서 계속 논란을 마무리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음원 파일까지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냐하면 음원 파일을 공개하면 말이죠.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미국이나 일본과 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언을 할 수도 있고 뉘앙스나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저자세인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풀어서 녹취본으로 국정원에 공개한 것을 국민이 읽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마구 말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또는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저자세로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이 녹음으로 공개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참 불행한 일이고 때문에 그것은 최후 수단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전제가 하지만 전제가 예. 자꾸 말이죠. 국정원 원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근데 그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 전제가 예. 누가 그랬죠? 그 전제가 팩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이제 묘한 뉘앙스로 개인의 의견을 자꾸 이제 덧붙이시는데 저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갖고 있는 대화록이 사실이 아니다 얘기한 게 누가 공식적으로 그런 그랬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갖고 있는 보관했던 대화록이 원본,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로 판단했던 원본하고 정말 똑같은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열람의 필요성은 제기가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리자 하는 건데 하지만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이 가짜다. 아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그런 걸 이해합니다만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이 그건 날조된 거다. 가짜다.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게 전제다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사실관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음원 파일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공개하자는 입장이신가요? 네,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 정창래 의원이 한 얘기가 마음에 좀. 정청래.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정청래. 제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왜 북한 참시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제를 하나 걸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이나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든지 확인을 좀 해서 확실히 국가기록원에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공개를 해서 이걸 불식시키는 게 그리고 어떤 국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는 게 이수정님은 이 음원 파일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 그런데 뭐가 캥기니까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 공개하자 할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어떤 분이랑 토론하니까 뭔가 그렇게 주장하면 뭔가 캥기는 거 있으니까 공개하지 말자는 걸로 오해받으니까 공개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손해보더라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원 파일이라는 것도 뭐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거 깐들 지금 김정일 위원장처럼 뭐 저는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자세했는지 아닌지는 뭐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깐들 뭐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심리적이든 이 뭐 제도적이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서요. 설사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 문제 때문에 손해보는 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주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저는 더 크게 봐서 이 문제 좀 그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좀 다른 주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동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게 맞다고 하면요. 이 얘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놓으면은 비밀로 분류돼서 다음 대통령이 보지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 국가정보원에 놔놓고 다음 대통령이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보고 등등 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필요하면 뭐든지 다 대통령한테 보여주라는 말이거든요. 대통령한테 보여주라는 말은 결국 국민들도 알게 하라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다릅니다. 거기까지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까지도 아마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다 알려질 것 같고 또 참고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좀 두 입장이 부딪히시는데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은 아마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끌고 오면서 과연 실종이 어떻게 된 것인가, 뭐 관련된 책임 소재라든가 정치권의 의도,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역시 당면 현황은
이 국정원 국정조사가 지금 이 대화록 실종 때문에 거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 국정조사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돼서 결국 뭐 신통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또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직도 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유 박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지금 NLL 대화록을 둘러싼 이제 논란 이게 이제 일단은 좀 정리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정치권이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그 이전부터 지금 있었던 국정원 이제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이제 개혁 문제 사실은 이제 우선적인 문제는 이제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덮여져 버린 거고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자충수 이런 것이 굉장히 오판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이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 성실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특히 국정원 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다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 필요성을 다 인정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정말 뭐 국가기록원에 이 대화록이 있느니 없느니 이거 가지고 그냥 이 난리를 이제 피는 와중에 다 지금 덮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정원 개혁 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이제 돼버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이 지금 뭐 NLL 대화록을 둘러싼 이 소모적인 논쟁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남은 경위에 관한 거는 좀 차분하게 다른 방식으로 뭐 확인을 이제 뭐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봅니다. 문제는 이 논의를 좀 중지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본연의 일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좀 출구가 필요한데요. 이 출구 찾는 건 어떨까요? 예, 김 의원님. 아니 우선 이 대화록 실종 사건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빨리 논란을 매듭짓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그렇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국정원 선거 댓글 의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두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국정조사고 하나는 지금 재판이 막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뭐 국민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더 나올 것이며 저는 국정조사보다는 재판 과정이 훨씬 더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 사이의 공방 사이에서 진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엄정하게 단죄할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장치로서 저는 제가 단언컨대 진실 규명에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조사의 역사를 보면 진실규명은 재판부, 사법부의 재판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국정조사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가 실시하기로 했고 착수가 됐으니까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유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회 밖의 차원에서 정권 밖의 차원에서 사회의 민간 전문가들로서 빨리 국정원 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신속하게 착수해서 이것을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국정원이 말이죠. 효율적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빨리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아까 부분은 제가 견해가 다릅니다. 일단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진실규명이 될 겁니다. 진실규명은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에 선 사람들의 그 혐의와 관련된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동안 제기됐었던 아직 지금 검찰 수사에서까지 미진했었던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제대로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밀도 있게 그렇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정조사가 지금 상황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거기서 뭐 여야 막론하고 국회가 성과를 뭐 내야 될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 20일밖에 안 남았죠? 25일 남았나요? 45일 중에 한 15일까지죠? 15일까지고 한 25일 남은 것 같죠?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20일 그냥 허송 세월 했는데 그 세월 한 이유가 뭘까요? 특위위원 자격 때문에 시간 날렸잖아요. 그래 간신히 이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진 사퇴, 뭐 자진 사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밀어낸 건데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해결됐는데 앞으로 갈 길이 제가 볼 때는 더 첩첩산중입니다. 이 뭐 양쪽이 합하면은 전체 합쳐서 한 200명 정도의 정인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합의할지 참 걱정이 대상 같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전혀 그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야당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살리고 싶으면 야당이 얘기하는 내용의, 조사의 내용의 폭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불씨는 살지도 않는데 나무만 잔뜩 갖다 놓으면 무슨 캠파이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야당이 빨리 좀 틀어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관보고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예. 국정원 기관보고 할 거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렇죠. 뭐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사안, 뭐 정보위에서 하는 것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 없이 비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좀 통 크게. 여당이 양보할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 균형을 맞추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야당 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당 쪽에는 그쪽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씨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불씨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불을 끄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 부분을 저는 야당 쪽에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공감합니다.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예. 공격하는 입장, 그러니까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큰 대의를 중심에 놓고 자잘한 문제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양보해서 본인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바를 살려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목 교수님의 지적도 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출구 전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국면을 잘 보면요, 여야 지도부가 주도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지도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강경 대응을 해서 불씨를 키웠거든요. 확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는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 내지는 양당 원내대표들, 이 지도부가 좀 지도구를 행사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다른 문제도 산적해 있으니 이런 문제도 좀 풉시다. 예를 들면 국회 개혁하는 문제, 검찰 개혁하는 문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수없이 많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복원하는 쪽으로, 그야말로 정치를 복원하는 쪽으로 여야 지도부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 있던 문제를 다듬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는 다 소개가 된 거니까 이제는 좀 진중하게 이 문제는 드라이하게 풀려고 좀 이쪽을 제껴놓고 나머지 큰 문제, 시급한 문제들도 저는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통해서 끄집어내놓고 그걸 저는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저는 국정원 개혁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지도부가 지도부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젠다를 꺼내놓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전 유일한 출구라고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전 간단합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뭐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도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사건, 이 사건의 윤곽과 진실은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거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 원본이 공개됨으로써 이미 다 나왔어요. 정리하자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준비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지휘팀장이 돼서 했던 여러 가지 회의들, 지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당시 참모로서 참여했던 회의들이 있습니다. 2번은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눈 대화. 3번은 그 결과물로서 14 공동성명, 공동합의문 플러스 김장수 국방장관이 참여했던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3번이에요. 자, 노무현 정권은 1번과 3번에서는 NLL을 지켜냈습니다. NLL을 지켜냈어요. 최종적으로는 공동합의에서도 NLL 포기라는 부분은 없고, 최종적으로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똑같은 면적의 서해 공동어로 제안을 함으로써 지켜냈어요. 북한이 반발했지만. 1번과 3번에서는 지켜냈으니까 총체적으로 보자면 노무현 정권은 NLL을 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은 NLL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2번에서는 전 세상에 공개된 것처럼, 전 신문이 다 프린트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못하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NLL 포기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군데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다 공개됐으니까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핵심 세력들이 그걸 인정을 하면 돼요. 인정을 하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대신해서 사과하고, 야,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었다.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하지만 1번, 3번에서 지켜냈다. 거꾸로 새누리당은 이것이 출구가 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누리당은 말이죠. 새누리당도 1번, 2번, 3번 2대2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2대1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2대1이니까. 예. 새누리당도 2대1을 인정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그동안 많이 공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공격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자체가 NLL을 포기한 것처럼 정책 알겠습니다. 공세를 하면 안 된다. 예. 이 점에서 딱 그면 돼요. 말씀하신 출구 전략의 전제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 당시 정상회담 때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해라. 이게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국정원이 보관했던 그 대화록 다 공개됐습니다. 다 언론 통해서 전문 본 사람들도 있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은 그 원본도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뭐 토시나 뭐 부분적으로 다른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노 전 대통령이 그때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NLL에 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는 뭐 거의 다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해석의 차이를 갖고 충돌하고 있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건데 이거에 관해서 결국 방법은 그러면 이제는 공개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거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들 대체로 보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로 뭐 공통적으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까지도 그거를 NLL 포기 발언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뭘 잘못하고 뭘 인정을 하라는 건지 저는 그 전제 자체가 이건 출구 전략이 아니라 다시 그냥 안으로 또 다시 그 논쟁으로 정쟁으로 들어가자는 전략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사회자께 죄송한데 1분만 딱.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이죠. 두세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NLL 포기하는 발언이 아닌지 사실인지 말이죠. 원본에서 제가 적어왔어요. 위원장께서 제의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예? NLL이 있는데 남쪽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하자는 겁니다. NLL을 가운데 두고 예?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그런 물건이 돼 있어요. 또 네 번째,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NLL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는 발언들입니까? 이게? 바로 그 부분이 조중동이 그날 같은 날 같은 아침에 제목으로 일제히 똑같이 코트를 했었던 인용을 했었던 바로 이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지금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지금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전체 그 많은 그 얘기 속에서 그 단어 몇 개 요것만 꼬집어내 가지고 봐라 이거 NLL 포기 아니냐 바로 이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 이제 해석이었던 것이고 이거 가지고는 전혀 그 어떤 그 발언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 맥락이라든가 이거 실체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이수정. 저는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표현 안 했을 텐데라는 대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과도하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런 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걸로 보면요.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었다는 게 24%고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48%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르게 보는 의견이 존재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거 10개도 있고 100개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아까서부터 말을 끊지 여론조사를 마시고 들어가지고 얘기하시는 지금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이게 없잖아요. 절대적인 근거 자료라는 얘기 안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시고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10개도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많은데. 잠시만요.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이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많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그러면 안 돼요. 여론조사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이수정께서도 대전제로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도 접근을 하죠.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김 의원님처럼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해 주셔야죠. 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전제하십니까? 다른 거와 틀린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근거를 아니 저는 여론조사 말고 들어보세요. 다른 걸로 대신하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그러면 비애국자라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은 애국자라서 그렇게 보시고 저는 비애국자라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소장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논리적 근거로 그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제가 정말 그것은 100% 경청하고 동의하겠는데. 아니 그럼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 개 여론조사 중에 하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근거가 안 되잖아요. 이소장 더 있으신가요? 예. 그 대화록에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본 합의서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NLL 문제는요, 잠정적인 국경선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발언이 명시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하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김 의원님처럼 볼 수 있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걸 다 인정하자니까요. 왜 알겠습니다. 하나만 옳다고 보시냐 이 자, 말이에요. 잠시만요. 예. 뭐 뜨겁게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출구 전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촉발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금 제안한 것은 잘못이 있었으니 포기한 듯한 발언, 세 가지 그 시기적 사안 가운데 1번과 3번은 지켰으나 2번은 지키지 못했으니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하면 이 문제가 출구가 된다. 또 새누리당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 된다. 이 의견이시고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 유 박사님과 이 소장님의 의견이시죠? 저도 출구 전략 하나 얘기하면 예,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이걸 왜 끊었느냐면요. 예. 저희는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발언이 전문을 놓고 포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구 전략 얘기할게요. 예. 하기 전에 10초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편하십시오. 오늘 참 사회자 통제를 안 따라주시네, 네 분다. 미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음원 파일 공개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더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공개해서 국민들이 느끼도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보고 느끼는 것하고 듣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자는 그 취지고요. 출구 전략. 야당 쪽에서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 받아주면 됩니다. NLL 수호하자는 손 같이 들자면서요? 그거 같이 하면은 다. 아니, 그건 안 지켰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대에게 뭐냐면. 왜 굴욕을 강요합니까? 그게 굴욕이, 왜 굴욕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굴욕인가요? 아니, 내가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사랑한다고 선언해라 그러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만 당신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사랑 안 했으면 그런 선언이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라고 선언하는 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있습니까? 그동안 그 NLL을 부정했기 때문에 NLL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후보도 얘기했고 당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한번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정도를 물러서 주면 제 생각은 좀 언짢겠죠. 물러서 주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 자꾸 역으로 그럼 제가 목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네. 그러면 목 교수님의 주장은 일테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차 하고라도 여야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야가 우리 NLL에 대해서 합동으로 그렇죠. 선언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역으로 지금 그 14선언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남북 합의서 안에 이미 지켰다라는 걸 새누리당이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쪽 당이 제안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경청해 주고요. 뭐 그 선언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 우리 같이 인정하자. 뭐 등등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야당이 희망하는 게 국정원 조사 쪽으로 끌어가는 게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씨를 살리는 게 야당이 더 어쩌면 국정원 개혁에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계속 해답이 안 나오는 이 NLL 갖고 싸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전술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봐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충실하게 지켜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도 저는 충원이라고 봅니다만 야당만 자꾸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누가 봐도 듣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요구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남북 합의 사항을 지켜보니 그렇게 오해할 대목이 없다라고 여당이 선언을 해주고 그럼 야당도 그러면 지금 뭐 둘이 선언 지키겠다고 선언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이른바 딜이 되는 건데 오늘 잘 듣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부분은 특별히 뭐 그렇게만 된다면 두 분의 이견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풀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유 박사님. 네, 저도 지금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에 이제 전제로 요구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 일종의 그 지금 분위기가 이를테면 항복 선언을 좀 받아내려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압박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NLL을 지키겠다 하는 얘기 뭐 아까 얘기처럼 뭐 그동안 해왔었던 얘기고 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전국 상황에서 분위기가 뭐 항복 선언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러면 뭐 NLL
NLL을 뭐 지킨다는 의지를 뭐 공동으로 천명하고 동시에 그러면은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NLL을 뭐 지켰다는 거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조합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협의할 사안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NLL을 둘러싼 이제 공방은 여기서 이제 좀 종료를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화록 원본 국가기록원 그 실종 문제 이거는 그러면 차분하게 뭐 검찰이 되든 뭐 특검이 되든 거기서 이제 그 경위를 밝히는 거로 하고 정치권은 거기서 공방을 안 벌이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 다른 뭐 유사한 경우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이 성명서를 만들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서로가 정략적으로 상대를 못 살게 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 정치인이 하는 일이 정치적이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더 큰 게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하고 가는 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 소장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왜 안 저는 되죠? 사실은 여당에게 이해 안 되는 대목도 있고요. 야당에게 이해하는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근데 뭐 북한 인권법 저는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그거는 정권을 넘어서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에도 문제 제기하는 거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한 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북한 인권 안 중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그렇죠. 이 문제도 네,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씩 양보해서 그러면 일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니까 서로 좀 양보해서 이 문제를 풀고 다른 시급한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급한 문제, 국회의원들의 소설이 약한 국회가 어디 갔습니까?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한 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한 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 되잖아요. 많이 양보하면. 그런데 왜 유독 이 문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야 공익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이 NLL을 수호하는 의지에 관한 결의안에 민주당이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건 굴욕도 아니고 항복문서도 아니에요. 그게 왜 굴욕입니까? 왜 민주당이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그런 분야에 관해서 대국민 신뢰를 자꾸 쌓을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말이죠. 3년 전에 2000년 천안함 폭침됐을 때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한 세력이 북한이고 북한을 그런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 결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2년 넘게 북한 수행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 북한 수행이라는 걸 2년 후에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신뢰를 지금부터라도 더 차근차근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 굴욕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난번에 과거에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LL 영토 수호하는 의지를 자꾸 공개적으로 민주당은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상이 야당을 상대로 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그 야당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종북, 친북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봐라. 결국 지금 이제 그 논리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이 왜 그거를 뭐 입증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전체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그거는 지금 전혀 지금, 맞지를 않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죠. 민주당이 정권의 수장으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 영토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 대화록에 생생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자꾸 그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는 김진희 의원의 해석이고 국민들의 판단이 또 있습니다. 여야가 그 해석의 차이가 있고 국민들의 판단이 있고 모든 게 전문이 공개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다수를 차지하고 김진희 의원님처럼 그게 아니다. NLL을 포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면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시지 왜 자꾸 같은 얘기에 그거를 NLL 포기라고 자기 해석을 자기 주장을 왜 그렇게 전체 거로 그렇게 강변을 하십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무슨 NLL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하는 국회 결의안이 되든 다른 형태가 되든 상임에서 토론이 되든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2년 동안 천안함 폭침에 관한 북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 네? 그 주장에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않는데요. 과거에 그런 본인들이 국민에게 끼친 심리적인 부담이 있으면 더 노력을 배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좋은데 저는 민주당이 지난한 폭침을 인정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거는 인정해 주자는 얘기였죠. 그걸 저는 일부 그렇게 막 재단해서 설명하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대 강이 지금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누리당 보고 너그 당 소속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니까 사과하라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아, 왜 그거를 민주당한테 자꾸 사과하라 그러고 책임지라 그럽니까? 저는 들어보기를 참모가 잘못하면 리더가 책임지라고 말은 들어봤어도 설사 김진 의원 주장님처럼 리더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지금 그걸 민주당 보고 책임을 물어서 사과해라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화록 얘기하면서 뭐 천안함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마치 그거는 국정원 얘기하면서 옛날에 안기부 뭐 중앙정보부 때 얘기하는 거랑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 왜 꼭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벌리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상대방 의견에 대한 잠시만요. 상대방 의견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토론이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면서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네 분께 공이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국, 이제 뭐 국정원 국정조사도 남아있고 아직도 이 대화록 실정과 관련된 여야의 쟁점, 뭐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도 좋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좋지만 뭐 출구까지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씩 평론가다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순으로 이철희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NLL 문제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든 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2달 넘게 지금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공방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이제 톤다운 시켜서 조용하게 좀 다루고 시급한 민생 문제 또 시급한 뭐 국정원 계획 문제 이런 걸 좀 다루는데 정치권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일부 국민이 원하는 것도 저는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권이 눈높이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논쟁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현실,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왜 정치권이 도외시하고 그만큼 싸울 만큼 싸운 문제, 이제 지긋지긋한 문제 아직도 올인하고 있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 교수님. 예,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치권이 한번 그 코미디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하냐면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 이철희 소장께서 자꾸 저보고 야당만 왜 그렇게 뭐 양보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새누리당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뭐 이 정도에서 멈춰도 별로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여당이 상당히 그 덫을 놓았을 정도로 덫을 놓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상당히 괜찮았던 뭐 같아요.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생결단 정치를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국민도 죽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NLL 갖고 한참 얘기를 한 건 결국 한반도 안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보 문제가 촉발되는 건데요. 일본 걱정해야 됩니다. 일본 우경화되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예, 이거 굉장한 안보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도 좀 날개를 달고 일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꼭 좀 들어주고 예.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유 박사님. 예, 저는 뭐 당초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 뭐 보겠다고 나설 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이제 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제라도 이제 소모적인 논란 이거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이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고요. 실익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논란을 한다고 이제 치더라도 이미 그 내용은 다 공개가 됐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면 이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원래 의제들로 돌아가가지고 여야 정치권 또 이제 국회가 이 국정조사 예정된 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또 민생 뭐 경제 챙기는 거 제대로 하고 이리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 의원님.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이냐. 저는 섣부른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또는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섣부른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도 말이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핵심 참모가 북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어요. 물론 무산됐지만 남한의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유혹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교훈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인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저는 아마 이 대화로 실종까지 오게 된 사건 경위를 지켜본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저도 이거 일부 국민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정파적 이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국익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런 논란들이 이유에 따라서 증폭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출구 전략 이야기까지는 나눠봤습니다만 정말 국익이 무엇인지, 국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각성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일부 국민 중에 한 명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